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 내용을 보면 뭐 주로 그러니까 뭐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그 한마디로 큰 줄기는 그거예요. 재건축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원했던 것 같다. 우리는 증축까지는 이해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평의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용역을 엄청 썼다. 그다음에 너무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촉법 평론가들도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촉법들이 문조 털리를 막가하고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SNS에 막 올린다. 그러면서 무슨 가산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문가산점이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더 까면 깔수록 그런 인사들을 오히려 정부의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직자로서 기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뭐 그 김성주 최고 혹시 이 방송 보시고 난 어떤 소감은 어떠셨는지 한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들려왔었던 현장을 방청했었던 사람들의 얘기보다 정작 방송은 조금 더 순하게 편집된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보면서 내가 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네 이런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셌다 그랬어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 이 정도라고 막 이럴 정도로. 근데 실제로 방송은 저게 지금 보신 수위가 약한 수위다. 예, 이 정도로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재건축론에 있어가지고 들으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자, 네. 기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라. 음.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친노 친문만의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자기네 민주당은 맞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의 친노 친문과는 분명히 다른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비주류에서 갑자기 대권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주당이 큰 세대 교체의 변화를 느껴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때 혁명군으로 들어왔던 게 예? 집 들어오면서 방 빼라고 외치면서 기존 입주자들 밀어낸 게 누구예요? 네. 그 당시 586 그리고 그 당시 유시민 전 장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집을 내줘야 될 때가 됐는데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네. 나는 방 못 빼줘. 네. 야 아직 우리 집이야. 무슨 말이야. 내 동의 얻고 바꿔. 이들에게 있어서 민주당의 주인은 대통령이 몇 번이 바뀌든 나야. 친문 우리가 이 민주당의 주인이야. 아직도 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뽑은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렇죠.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기득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중간에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왜 젊은 평론가들이 유시민 작가 공격한다 그래서 네. 당신들이 유시민한테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자리까지의 40년의 인생을 얘기를 해요. 방송을 들으면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네. 40년의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들이 이 유시민을 이룰 수 있어라고 네. 얘기를 몇 번을 합니다. 네. 40년이면 언제죠? 올해가 2026년이니까 86년으로 거슬러 그러네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86 운동권, 그 당시 운동권이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그 기간에 만들어 놓은 민주당과 지금 현재 상황들을 몇 안 되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정치 권력을 얻고선 이걸 형용화시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치 80년대에 운동권에 정말 학생 운동에 매진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지? 이제 여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뿌리, 아까 이제 재건축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증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근데 건축학적 용어로 치게 되면 증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인 것 같아요. 네. 리모델링. 그러니까 골조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네. 골조가 자기들 86 운동권에 골조가 있는데 이거를 용역, 철거 용역 평론가들을 시켜서 다 때려 부수려고 한다. 더군다나 조그만 애들이 잭나이프 들고 와서 이렇게 맞아요. 툭툭 찌른다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거 듣다가 제일 놀란 건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잭나이프 자세히 보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대요. 청와대. 청와대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대놓고 40년 가까이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우리의 아성을 이재명 대통령과 근본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허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딱 방점이 찍혀져 있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를 집었냐, 뭘 얘기하려고 저기에서 보는가라고 봤더니
딱 조국을 찝더라고요. 아. 지난번 평택 선거에서 당신들 합당하려고 했을 때 합당도 회방 놓고 처음에 합당을 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 합당을 안 해주고 그렇죠. 마지막에 김용남 씨를 공천해갖고 결국은 조국을 떨어뜨린 것 여기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민주당 내에 대한 이 적자 노선 경쟁이 굉장히 본격화됐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로 딱 결론이 납니다. 아. 강대기 변호사 어떻게? 뭐 이렇게 세게 발언한 이유 중에 하나는 7월 달부터 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그 비방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세게 털 거다 털었다. 입틀막법. 예, 입틀막법 세게 털 거다 생각되면서 네. 우리 김병민 김금민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골조에 대해서 네. 골조도 썩으면 골조가 녹슬면 그것도 철거해야 됩니다. 네. 40년이면 임대차 기간 다 끝났어요. 네. 그리고 골조도 다 썩었고 벌써 안전진단에서 D등급 받았습니다. 그 안전진단 D등급 받았으면 그 건물은 다 철거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이제 문조 털내 유 중에서 나는 조털은 싫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나는 문내 유는 좋아. 이러한 분들이 유가 왜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 유의 책을 읽어보면 그래도 얘기가 통한다. 글 잘 쓴다. 그런 분들도 최근에는 이번 다스베이다 발언 말고 그 직전에 했던 발언에서 그런 분들도 최근에는 나 이제 유도 버릴래. 나는 이제 문과 레만 갖고 간다. 이런 분들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 안에서 유시민 작가가 세게 발언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면서 촉법평론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저 상대적으로 무법평론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무법정부. 무법평론가.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뭐 박근혜 정부 뭐 다 수사를 했는데 노무현 정도 수사를 했고요. 문재인 정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검찰 개혁 얘기가 가속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기득권은 아무도 건들지 마라. 우린 무법지대다. 우리는 법을 어겨도 잘 살아가겠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평론을 하고 있고 저는 다스베이다 안 보는 사람으로서 또 유시민 작가가 쓴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 유시민 작가가 뭐 40년을 뭘 했던 50년을 뭘 했던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유시민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뭐 그래도 맞다고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에 대해서는 거의 쓰레기 취급해요. 거의 민주당에서 같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같이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당신은 그냥 뭐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거 하지 말고 그냥 평산에서 책이나 팔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를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공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아예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굉장히 말이 세거든요. 그분들의 말. 저는 유시민 작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는 유시민 작가 책 가지고 있다가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사람이지만 그날 와서 한 얘기의 논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촉법 뭐 평론가 뭐 철거 전문 이런 사람들 저도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아 이런 사람들 최근에 발언들을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좀 심하게 한다. 과연 이걸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그냥 용인할 수 있을까? 이 방송이 네. 저는 유시민 씨만 딱 단독으로 나온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긴 방송에 유시민 씨 나왔던 건 뒷부분이고 거의 한 20분만. 그 앞에는 탁현민 씨가 나왔더라고요. 탁현민 씨 나왔죠. 네. 탁현민 씨가 나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그만 욕해요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고 네. 이 사람 좀 좋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네. 방송을 보거나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렇죠. 얘기처럼 네, 들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너무 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공통된 그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준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하고 이게 약간, 뉴 이재명이 네, 얘기하고 네,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 전 대통령 무능했던 게 맞죠. 맞죠.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은 유능하냐? 그건 이거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라 네. 지금 쌓고 있는 뉴 이재명의 논리적 서사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진짜 김정민 부시장처럼 딱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네. 총선의 권력 다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문 전 대통령의 무능 프레임과 이 도덕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게 결국은 조국으로 귀결되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시민 씨가 자기는 문 대통령을 자원봉사로 도와주고 그냥 정치 안 한다고 나와 있는데 딱 한 번 전화 통화가 왔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그 전화 통화가 왔던 때가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갖고 자기한테 물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 한 달을 하더라도 임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조국을 무너뜨리려 하고는 저 무도한 검찰 권력을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 조국을 편에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과 가치관의 신념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영이 있는 겁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의 그 위법, 그렇죠. 불공정, 청년들이 분노를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을 만들어냈고 거기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무능 프레임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는 검찰이라고 하는 거악을 막아세우기 위한 굉장히 필연적인 자기들의 논리를 구성을 하면서 막 자기들의 논리를 구성하는데 네. 이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구친문 진영이나 아니면 이것저것 다 가릴 것 없이 묻지마 이재명을 얘기하고 있는 현재의 뉴 이재명의 진영이나 이게 국민은 안중이 없는 공통점이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조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네. 제가 잠깐 민주당에 몸을 담았을 때는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였어요. 맞아. 조국의 강, 어디 감히 이야기를 꺼내요. 이야기 꺼내는 순간 문자 불 나고요. 뭐 전화 통화 잔뜩 와서 의원실 일도 못 하고요. 그럼 바로 수박돼가지고 괄각에 전시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민주당에서 그 신성 불가침한 존재였던 그 사람들을 그렇지. 자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용역 평론가 뭐예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죠. 촉법 평론가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죠. 왜? 기존의 평론가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조국을 편을 들어왔어. 자기가 자기 모순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장관 측에서는 야 그동안 너는 이렇게 감싸놓고는 이제 와서 새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를 이렇게 까? 이게 말이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재개발의 그러니까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재개발을 예를 들면요. 재개발은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한 4분의 3 정도 동의를 하면 갑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분의 1은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4분의 3이 동의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재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이에요. 네. 더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국이라는 녹물이 콸콸콸콸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바꾸자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못 바꾸겠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버티면서 너네가 철거하는 거냐 지금 이러는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재개발을 해가지고 더 좋은 건물이 만들어질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철거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와요. 좋아 검찰개혁 뭔 얘기 나와요?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최하위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지켰어야 될 라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는 특수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명 수사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표적 수사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는 게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검찰을 폐지하겠다고 들더니 이제는 아예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마저 없앤다는 거는 솔직히 많은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는 내용인데도 이걸 전당대회용 메시지로 끌고 갔어요. 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인데 거기에 또 이번에는 호남 반도체 이야기도 전당대회용으로 끌어간 거예요. 저는 이게 전당대회용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당대회용이 아니었으면 2개월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3개월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그때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국가의 중차대한 이야기를 전당대회용으로 던져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과연 이것이 앞서 김병민 부시장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이냐? 이거 재건축 끝나고 재개발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잘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합장이 짬짬이 비리 이꾸리면 그러면 시공사가 막 던지는 그럼요. 거야. 시공사가 막 여기 공원 만들어주겠다고 던지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유시민 작가를 좀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다스베이더를 안 봤지만 그 방송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할 때 나한테 전화가 한 번 왔다. 내가 임명하라고 했다. 이건 이미 정치적 감각이 감다 뒤예요, 감다 뒤. 그때부터 감다 뒤네. 그때 전 국민이 조국 임명하지 말라는 다 여론이 들끓었는데 만약에 조국을 임명 안 했더라면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그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A를 이어갈 수 있었겠죠. 그 조국이라는 장관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화신이 되면서 청년들이 이탈을 한 건데, 근데 그러한 또 두 번째 말씀드리면 또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 내로남불 때문에 그 실망을 하고 뉴 이재명으로 갔던 분들. 이재명이야말로 지금 내로남불이거든요. 대통령도 죄질을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본인 재판 안 받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때 공천권을 가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 기득권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 김인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유시민 작가를 비판을 했습니다. 뭐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그냥 서로 말을 아껴야 될 때라고 하면서 이걸 아무래도 뭐 문저 털레 이후에 중에 한 명이니까